내년 4월 실시되는 첫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30일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제2차 재외국민 모의 투표가 실시돼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퀸즈 검찰과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프러싱 열린 공간에서는 최근 한인사회 사기 사례와 함께 피해 방지 요령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첫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30일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제2차 재외국민 모의 투표가 실시돼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첫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30일 세계 157개 공간에서 일제히 제2차 모의 재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지난 27일부터 2일까지 국외 보좌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66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돼 8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오늘 모의 투표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의 투표는 총 66분이 참여하시는데 현재까지 한 82%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투표 편의를 위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재선거에 등록을 마친 20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국외 부자자는 46명 가운데 38명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선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원이 영사관 관계자 혹은 친분이 있는 한인단체 관계자들이어서 일반 동포들이 내년에 불편을 감수하고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해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의 기회를 준 한국 정당과 입법기관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될 경우 업스테이트 뉴욕과 롱아일랜드 등 원거리에서 선거에 등록과 투표를 위해 맨해튼 공간까지 2번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진승혁 재선거관은 한국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투표 설치와 우편 투표 방안이 합의를 보지 못해 내년 4월 총선까지 추가 투표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퀸즈 검찰과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는 최근 한인사회 사기 사례와 함께 피해 방지 요령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퀸즈 검찰과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사기 범죄 예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퀸즈 검찰 측에서 닐 키튼 검사와 에드워드 서 검사가 참여했으며 한인권익신장위원회의 박윤용 회장과 이천우 변호사가 패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 홍보와 이런 계몽을 통해서 한인사회가 좀 더 밝고 좀 성실히 이민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꿈이 짓밟히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퀸즈 검찰의 닐 키튼 검사는 사기 범죄 예방에 대한 각종 사례를 들며 예방법을 설명했습니다. We handle everything from embezzlement, fraud, mortgage fraud, internet fraud, credit card fraud. We also do environmental crimes. We also handle arson, insurance fraud, and mostly crimes of a strictly economic basis. 닐 키튼 검사는 사기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으며 범죄 자체를 입증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오랜 수사가 요구되어진다며 우선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신분 문제로 선뜻 나서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닐 키튼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여권, 신분 검사 등은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만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한인사회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의 7월, 8월은 다양한 무료 공연들이 쏟아져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링컨 센터 아웃 오브 도어스, 워싱턴 스퀘어 파크 등 뉴욕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여름 무료 공연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7, 8월 뉴욕의 여름은 덥지만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공연들이 쏟아집니다. 먼저 브루클린의 종합예술 뱀은 브루클린 메트로텍에서 R&B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개막돼 8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정오에 펼쳐집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인 모마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미술관 내 야외 조각공원에서 서머가든 시리즈로 무료 콘서트를 엽니다. 줄리어드 음대 실내악단인 뉴 줄리어드 앙상블의 수준급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맨하탄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또한 7월 11일부터 28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개최하는 서머 리사이틀 시리즈가 메트 오페라 성악가들과 피아노 반주를 맡은 브래들리 무어가 나오는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의 밤을 연출합니다. 8월 9일 7시 30분 센트럴파크 소재 야외음악당 나움버그 밴드쉘에서는 나움버그 오케스트라 무료 콘서트가 열립니다. 찌는 듯한 더위 무료 야외 공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여름밤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지만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역 조정 지원, 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 동의안과 연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회의 거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오늘 모의 축조 심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는 이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 비준 동의에서 더 멀어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11월 대선 의회 선거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는 5천여만 명으로 전체 미국 인구의 16.3%를 차지해 미국 내 최대 소수 인종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미 라틴계 선출직 공직자 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1,200만 명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최다 선거 참여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히스패닉계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뉴멕시코주에서 공화당의 수잔 마르티네스 후보를 주 역사상 첫 여성 히스패닉계 주지사로 당선시켰고 네바다주에서도 공화당의 브라이언 샌도발 후보를 주 역사상 첫 히스패닉 주지사로 만들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히스패닉계 연방 상하원 의원은 모두 8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8명의 히스패닉계 상하원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한국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OECD의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3위는 이스라엘로 1.602를 받았습니다. OECD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OECD 회원국 간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하는 것으로 OECD 평균 지수값이 1입니다. 여기서 통신비는 통신 관련 장비와 서비스, 우편 서비스에 든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은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산하 통신인프라 서비스 정책 작업반이 2년에 한 차례 발간하는 보고서로 지난 발표 때 한국은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를 잇는 일부 교량의 통행료가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뉴저지와 델라웨어를 연결하는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리지는 7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통행료가 3달러에서 4달러로 1달러씩 인상됐습니다. 상용 차량도 4달러에서 5달러로 역시 1달러가 인상됩니다.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리지는 미 동부를 종단하는 95번 고속도로 선상에 위치한 뉴저지 관문으로 한 해 약 3,400만 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델라웨어 고속도로 관리국은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약 1억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잇는 코모도르 베리 브리지와 월트 위트맨 브리지, 벤자민 프랭클린 브리지, 베스 로스 브리지도 1일부터 일반 승용차의 통행료가 4달러에서 5달러로 1달러씩 인상됩니다.
제조업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으로 반등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55.3으로 집계돼 전달 53.5보다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51.8로 하락할 것이라던 시장 전문가들의 사정 예상치와는 반대의 결과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에 미달하면 위축을 뜻합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5월 51에서 6월 51.6으로 오른 반면 가격 지수는 76.5에서 68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국내선 항공기 250여 대를 신제품으로 전면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메리칸 항공이 국내선 항공기 250대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에어버스와 보잉과 150억 달러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메리칸 항공의 모 기업인 AMR 측이 신형 항공기 도입을 통해 현재 3위로 추락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9일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66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년도 예산안은 공립학교 교사 4,100명 해고와 소방서 20곳 폐쇄 등 사회서비스 감축은 모면했지만 이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다양한 요금 인상 조항과 공무원 해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안에 따르면 택시 인스펙션 비용이 현 50달러에서 90달러로 40달러 인상됩니다. 또 건축과 보일러 등의 각종 빌딩국 수수료도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80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으로 뉴욕시는 800만 달러의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초 우려했던 공립학교 4,1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올해 은퇴나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2,600명의 교사에 대한 신규 고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에게 최고 5만 달러를 무상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개발국은 30일 뉴욕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27개 주에서 긴급 주택 소유주 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직, 질병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것으로 지원금을 받은 후 같은 집에 살면서 몰개지 융자금을 제때 상환하면 해마다 20%씩 탕감을 받으며 5년 후에는 상환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이자 없이 갚으면 됩니다. 또 총 10억 달러 예산을 책정했으며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 등록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30일 공개된 칼리지 코스트 웹사이트에서는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 가장 저렴한 곳, 또 인상률이 가장 높은 학교 등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공립대학은 펜실베니아 주립대로 등록금이 14,416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공대도 12,856달러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공립대는 캔자스주 해스켈 인디언 네이션 대학으로 430달러입니다. 공립대 전국 평균 등록금은 6,397달러입니다. 한편 뉴욕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상당수가 등록금이 비싼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of 퀸즈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한소망교회 초청으로 서울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이번 9일 10일 순회 연주를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한국 최고 교회 음악의 산실인 서울 영락교회의 2부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로 남녀 청년으로 구성된 젊은 찬양대입니다.
이번 젊은 찬양대 순회 연주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서머스쿨 등록을 7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인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프로그램으로 영재 프로그램과 체중 감량 운동 시간 등이 있으며 회비는 580불입니다. 임마누엘 스포츠 선교단과 뉴욕 탁구협회 후원으로 7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린이 그룹 탁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뉴욕 동포사회의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오니 학부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퀸즈 YWCA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5주간 한인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기초 컴퓨터 여름 특강반을 개최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부터 한글 타자, 기초 문서 작성의 인터넷 활용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자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싫어하는 것 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분노에 집중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외롭다고 느껴질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므로 외롭고 무기력해져가는 혹은 이미 외로움과 우울증의 늪에 빠져버린 나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저자가 알려주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통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연휴 기간입니다. 좋은 플랜들을 갖고 즐기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던 1976년의 7월 4일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올해로 245주년이 되는 셈입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전쟁에 돌입하게 됐는데 7년이나 걸린 기나긴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이 어떤 정신에 의해 건국이 됐고 그 건국 정신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립선언서 작성은 잘 아시는 대로 토마스 제퍼슨이 했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존 애덤스 같은 원로들의 손질에 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이 독립선언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대혁명이 완성이 됐고 남미의 독립 그리고 또 멀리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독립선언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는 대목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인권에 대한 원칙을 신념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누구나 인간답게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미국 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을 정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종교 탄압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피난 정신 정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청교도 정신의 밑바닥에는
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의무 교육과 성실 근면 그리고 안식일 준수 또 비생산적인 사고나 행동에 대한 거부의식 같은 것들이 그 미국 정신의 기조가 된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는 종교적 믿음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흔히들 미국에서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고들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일찍이 그 상업과 이익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청교도주의가 그 상인이나 자본주의를 우대했던 데 반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상업을 천대했던 유교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또 개인의 책임과 반성을 중시했고 효과적인 복지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 정신은 하나의 종교적인 이념이라기보다는 그들 생활 철학의 기준이 됐던 점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미국 생활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정신면에서는 건국당시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245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1일 날씨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더우셨죠? 낮 최고 기온 82도, 최저 기온 67도로 한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7월 2일 날씨입니다. 1일보다 기온도 올라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기온 85도,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자외선 지수 높으니 선크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수 원장님께서 광역동 여드름 치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광역동 여드름 치료는 영어로 포로다이내믹 테라피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인데 여드름 치료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얼굴에 우리 몸의 현연 물질의 하나인 아미노레뷰니닉 애시드를 여드름 발생되는 부위에 바른 후 기다렸다가 특정 파장의 광선을 레이저나 LED 같은 광원을 이용 노출하여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신 부작용은 없으며 에큐테인 외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짧은 기간의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이므로 전신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종식 변호사님께서 이투 비자와 영주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투자 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만 하시면 계속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까지도. 그러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이 투 비자는 영주권 자체가 아니니까 따로 스폰서를 얻어서 영주권 진행을 따로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배우자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이 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가능하면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임금, 세금 보호를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 거의 100%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E2 비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영주권이 꼭 나올 때까지 계속 합법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